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의 이란 이스라엘 휴전 쇼가 흥미롭습니다. 트럼프는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향해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위반을 비난했습니다. 고의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에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말려보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휴전을 발표한 뒤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휴전안을 발표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전혀 없는 규모로 이란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합의 직후 이스라엘이 폭탄을 투하한 게 불쾌했다면서 이란의 보복은 매우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폭탄을 투하하지 말고 조종사들을 귀환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잔디밭에서 이스라엘을 한껏 비난한 뒤 네타냐후와 통화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매우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말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알아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한 이스라엘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휴전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표했다고 돌려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틀 전만 해도 이란의 정권 교체를 지지할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정권 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가 뻥을 치면 거기에 세계가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속아주기도 합니다. 야바위도 제주입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이스라엘 공격은 테헤란 북부 바볼사를 목표로 했습니다. 레이더 기지를 파괴한다면서 한밤중에 공습을 한 것입니다. 이란의 보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란은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등에 5차례 걸쳐 1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베르셰바에서는 미사일이 7층 아파트를 직격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폭발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차량들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모두 파괴됐습니다. 이란도 독합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가자 지구의 시오니스트가 가한 대량 학살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란을 공격했다가는 유대인도 피할 데가 없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정확히 봐야 할 게 휴전이 발효된 것 같아도 테헤란과 텔아비브 간에 정식으로 휴전 협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란 외교부장 아바스 아라그치는 이스라엘이 먼저 불법 공격을 중단하면 이란도 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언제든지 크게 불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처음부터 모험이었습니다. 적어도 동맹국의 지원이 있더라도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의심스러운 사건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는 자신들의 작전 목표가 달성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은 허튼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 B2 폭격기로 벙커 버스터를 투하하시니 이란 핵 능력이 제거된 것으로 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벙커 버스터를 투하했다는 것도 미국 측 발표일 뿐 그저 토마호크를 쏜 것인지 진위는 미스터리입니다.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지하 핵시설 파괴의 증거도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수사는 이해할 만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네들이 승자처럼 보이기에 대중들에게는 정보라면서 씹고 있을 껌을 던져준 것입니다. 대치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은 테헤란에도 이익이 됩니다. 워싱턴이 테헤란과 텔아비브 사이의 휴전을 선언하는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각자의 승리를 선언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서로에 대해 정신승리라고 주장하겠지만 지켜보는 대중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기전을 치를 능력이 없으며 적을 신속히 분석하고 스스로의 무적 신화를 유지하려는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모든 대치 참여자들은 화려한 특수 효과를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란은 B2 폭격기 공습을 참아주는 대가로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상징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승리 선언 구실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12일간의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패배한 측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고 도발을 조직하는 방식으로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사실상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네타냐후와 사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제관계 전문가 사이먼 치피스는 중동 휴전을 둘러싼 상황은 네타냐후와 트럼프 간의 갈등을 다시 한번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에 대한 작전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반면 트럼프는 반대하고 있어 휴전은 매우 불안정하며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계획을 달성했다고 믿으며 전 세계의 B2 폭격기의 성능과 위력을 입증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치피스는 이란 핵 프로그램은 파괴되지 않고 정부도 전복되지 않았다면서 이스라엘은 미국이 두 번 다시 구해주지 않을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12일 전쟁을 보고 역시 미국은 강해, 트럼프에게 이란이 박살났어, 이제 김정은은 큰일 났다고 떠드는데 연극 한 편을 보고 울고불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